변화가 몇 가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상경대학이랑 생명시스템 대학이 이제 광역 모집을 실시하는데 이게 정시만 합니다. 상경대학은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고요. 두 개 합쳐가지고 상경대학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스템생물학과랑 생화학은 생명시스템 대학으로 갔어요. 이게 학과 모집도 합니다. 학과 모집도 하는데 전공 광역 모집도 하는 거예요. 광역 모집도 하고 학과 모집도 하는 거예요. 경제학부랑 응용통계학과가 정시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시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인원도 일정 부분 뽑는데 상경대학으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생물학과랑 생화학이 생명시스템 대학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나중에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자전 부분에서는 그 연대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크지 않는데 오히려 첨단학과 증원에 따르는 그 개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리허설에 있는 건데, 리허설에 보면 컴퓨터학과와 인공지능학과와 IT 융합공학과를 합쳐서 이걸 인공지능 융합대학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144명에서 20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0명 정도가 증원이 된 거죠. 60명 정도가 증원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IT 융합 전공, 그러니까 IT 융합공학과가 IT 융합 전공으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명 그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어요. 이게 신설이 됐고, 첨단 컴퓨팅학부라 그래가지고 이 세 개 학과, 그러니까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가 합쳐져가지고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되면서 149명의 굉장히 큰 모집 단위가 된 거죠. 149명의 큰 모집 단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신설이 돼서요.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지능형 반도체 전공은 국제 캠퍼스에서 모든 전공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촌으로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국제 캠퍼스에서 그냥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첨단 분야는 승인만 되면, 첨단 분야는 승인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증원이 되거든요. 순수 증원이. 그러니까 다른 학과 모집 정원을 다른 전공의 다른 모집 단위의 모집 정원을 해치지 않으면서 증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첨단 분야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거죠. 연대가 받아서 60명을 더 늘린 거예요. 60명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수시로는 이렇게 뽑습니다. 자, 요렇게. 95, 15, 20 요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IT 융합 전공은 20명을 총 뽑는데 15명을 수시로 뽑으니까 5명이 정시고, 여기는 지능형 반도체는 15명이 정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 이제 첨단 컴퓨팅 학부는 이제 54명이 이제 첨단 컴퓨팅 학부는 정시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모집 단위도 별로 봤을 때 연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전형 방법 중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연대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 단계별 전형이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먼저 1단계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형태였는데, 올해는 일괄 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봤던 전형들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일괄 전형으로 넘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입결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됐으니까 입결 변동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제 최저 충족 여부와 경쟁률을 기반해서 원서를 검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의 그 경쟁률, 실시간 경쟁률과 올해 실시간 경쟁률을 같이 보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원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연대는 이제 좀 교과 산정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교과 반영 방식이 좀 특이해서 등급 점수랑 Z 점수를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이제 뭐 한 4, 5년 전까지는 이제 Z 점수만 했었는데, 등급 점수도 같이 기반을 해서 등급 점수로 매기는 점수 50%, Z 점수로 매기는 점수 50%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Z 점수를 뭐 지금 여기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이 계산을 하는 방식이 다 있으니까, 모집 요강이 다 있으니까. Z점수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Z점수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인데 Z점수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비율 자체가 더 떨어져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Z점수로 계산을 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Z점수를 이용해서 적용한 석차 백분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1등급을 받았는데 Z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석차 백분율을 뽑았더니 0.6이 나오더라, 0.06이 나오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석차 백분율은 0.01부터 0.99까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그렇게 있을 때 석차 백분율이 원래 1등급이면 0.04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라고 하잖아요. 그게 석차 백분율이거든요. 2등급은 11%고 3등급은 누적으로 23%고 4등급은 40%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석차 백분율 계산을 하면 어떤 친구가 Z점수로 계산을 했더니 그 Z점수당 석차 백분율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연대식 계산이. 자, 그랬을 때 이게 0.05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가? 이 부분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1등급인데 이 친구가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Z점수를 계산을 했더니 이 친구가 0.05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되세요? 아니 원래대로라면 0.04가 들어가야 되는데 1등급이니까 이게 Z점수 계산할 때 0.0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0.05가 된 걸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너무 불리하잖아. 그쵸? 그래서 해당 과목의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석차 백분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석차 백분율을 적용함. 그러니까 0.5를 쓰지 않고 0.05를 쓰지 않고 0.04를 쓴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0.05를 쓰지 않아요. 0.05를 쓰지 않고 0.04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1등급 안에서 그게 세분화되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 친구가 2등급이나 3등급인데 Z점수 계산을 했더니 0.039가 나왔다. 그럼 그 0.039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0.04 밖으로 튀어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점수가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을. 그래서 이제 특히 일반고 학부모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막 이렇게 막 저 뒤로 막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근처에서 놀거든요. 저 근처에서 노는데 그 부분으로 계산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저기 앞으로 막 무조건 그 Z점수 계산하면 무조건 유리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점수와 평균의 거리가 멀어야 되고요. Z점수가 잘 나오려면은 원점수와 평균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표준편차가 적어야 돼요. 그러면 특목 자사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와 평균의 거리가 무조건 멀지 않죠. 왜냐하면 평균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이. 평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Z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평균이 낮지 않습니까? 평균이 낮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결국에 표준편차를 가지고 표준편차가 커도 그걸 나누면 결국 엇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Z점수는 1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석차 백분위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석차 백분위. 그러니까 Z점수를 쓰는 게 아니고 석차 백분위를 쓰는 겁니다. 석차 백분위를 쓰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Z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레모네이드님, 지금은 연대만 써요. 지금은 연대만 쓰고, 지금은 거의 연대만 씁니다.
넘어갔나? 넘어갔나 보다. 이게 몇 쪽에 있다고 나오는데, 교과 위주 전형이죠? 예, 교과 위주 전형이고, 이거를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62쪽이죠. 26쪽이니까 67쪽.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요, 세로님께서 말씀하신 점수는 요 점수예요. 그러니까 요 점수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0.035, 여기 어디쯤이겠죠? 여기 어디쯤. 그러니까 0.0359, 그다음에 0.44, 0446, 요 사이죠.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인데, 여기서 요 점수, 내가 1등급인데 0.0446이 나온다. 그러면 0.04로 써준다는 얘기예요. 예. 제점수 계산하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원점수 빼기 평균한 값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점수가 100점인데 평균이 50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가 25면 2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2가 나오면 0.028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또 만약에 표준 편차가 10인 어떤 고등학교가 있다. 표준 편차가 10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원점수 100점에 평균이 80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2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인데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여기 어디쯤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된 표준 점수 Z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석차백분위를 적용함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거라서 이게 등급이 넘어가면 1.64로 넘어가 버리면 1등급인데 1.64면은 저 뒤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0.04를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활동 수형의 면접의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인데 그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을 물어보던 문제에서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이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물어보던 데서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두현 선생님이라고 우리 이제 심층 면접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강남 하이퍼에. 그래서 정두현 선생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정두현 선생님이 이제 직접 연대에 전화를 걸어 봤더니 팁을 하나 알려주셨대요. 그게 이제 이게 면접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기회균형 기출문제 중에 기회균형 면접 문제를 좀 봐라. 기회균형 전형의 면접 문제를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면접 문제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대 활동 우수형이 면접이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변화가 됐으니까 연대 기회균형 면접 문제를 좀 보시면 그래도 조금 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자, 소리 잘 나가죠? 배터리가 깜빡깜빡 돼가지고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면접 문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독해 능력, 제시문 독해 능력을 좀 파악하는 그런 문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연대 입학처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대는 지금 연대 모집 요강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나 한 번도 이제 연대 지원을 염두에 안 두셨던 분들은 이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녹화를 해요, 면접을. 그래서 애들이 가서 면접을 녹화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면접을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의예과가 대신에 이제 올해 대면 면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MMI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상황 면접 한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출업 능력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면접 문제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의대 자체도 학업 역량에서 여기 논리적 사고력이랑 의사소통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의대에도 약간 그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작년까지는 현장 녹화 면접이었는데 올해 이제 대면 면접으로 의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관원 폐지되죠? 자연계열. 관원 몇몇 안 되는, 관원 보는, 진짜 막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과학논술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형 국내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어 1등급에서 영어 2등급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는데 영어가 원래 1등급이었거든요. 국제형이. 근데 그 2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어 1등급 인원이 자꾸 줄면서 사태가 한번 났었죠. 완전 펑크가 한번 났었죠. 국제형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 2등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